혈액은 그런 것이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어디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지금도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오직 혈액뿐이었다. 혈액에 대한 이 간절하고 애틋한 문장은 대한적십자사 2018년도 헌혈 및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작품에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수상자는 자신의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수술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수술을 하기 위한 피가 없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피는 늘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헌혈의 중요성과 혈액의 필요성을 놓치고 있던 사연자는 헌혈의 필요성을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헌혈을 해야만 수술이 가능했고 또 치료도 가능했으니까요. 가족으로부터의 헌혈이 불가능했던 사연자의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연자가 급하게 돌린 연락에 한 후배가 병원으로 달려와 헌혈증으로 가득 찬 봉투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봉투 속에는 동기들로부터 급하게 모아온 헌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7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을 견뎠고 그 헌혈증이 자신과 동생의 인생을 살려준 생명다리와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동생의 생명을 살려준 이 헌혈증은 무엇일까요? 헌혈을 하게 되면 혈액원에서 한 장의 헌혈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보관했다가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이 수혈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한 장당 한 팩의 혈액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 남매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명다리가 되어준 이 헌혈증을 이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헌혈을 하러가 받게 될 헌혈증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부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헌혈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프고 급하게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지금도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오직 혈액뿐이었다. 언젠가 내가 하는 헌혈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학창시절에는 학교에 헌혈버스가 오기도 하고 또 봉사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헌혈 자체가 생소한 용어는 아닐 텐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헌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또 오해와 편견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헌혈에 대한 오해와 편견,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함께 OX 퀴즈 풀면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퀴즈를 맞추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헌혈에는 한 가지 종류의 헌혈만이 있다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헌혈, 피를 뽑고 그렇게 주사기로 피를 뽑는 그 일반적인 헌혈 방법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헌혈에는 두 가지 종류의 헌혈이 있습니다. 바로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입니다. 전혈 헌혈이란 일반적인 헌혈의 방법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이렇게 혈액의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헌혈법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바로 그 헌혈법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성분 헌혈인데요. 전혈 헌혈처럼 모든 성분을 뽑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체열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법을 말합니다. 성분 헌혈은 혈소판, 혈장, 혈소판 혈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혈 헌혈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헌혈을 많이 하면 피부적으로 빈혈에 걸릴 수도 있다인데요. 사실 빈혈이 있으면 헌혈을 못한다, 헌혈을 많이 하면 빈혈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저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헌혈과 빈혈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헌혈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여유의 혈액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헌혈 전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혈구 내의 혈색소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헌혈로 빈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전혈 횟수는 총 5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헌혈을 통해 에이즈 등의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사 바늘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헌혈버스에서 헌혈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사 바늘에 자칫 다른 균이 묻어 있으면 어떡하지? 실수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던 바늘로 헌혈을 하게 되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혈 과정은 매우 안전합니다.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다 무균 처리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한 에이즈와 같은 질병 감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헌혈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헌혈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기력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간식들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헌혈과 다이어트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헌혈을 하면 헌혈량만큼의 체외로 빠져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조직에 있던 혈액이 혈관 내로 바로 이동하게 되면서 보상하게 됩니다. 또 며칠간 음식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로 보충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헌혈과 다이어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함께 헌혈에 얽힌 오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약 17만 명 가까이 7%가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을 확인하면 코로나 확진자 안내 문자만큼이나 헌혈 부족을 알리는 동참 메시지가 잦은 횟수로 도착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될지, 가족이 될지, 가까운 지인이 될지 아니면 정말 피가 급하게 필요한 타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는 헌혈, 함께 관심을 갖고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의 집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헌혈의 종류를 선택하고 방문 시간을 설정한 뒤에 동네를 검색하면 근처 헌혈의 집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BS 아나운서 이성원이었습니다.